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건강을 위해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등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들 혹시 아무 순서나 아무 때나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먹는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먹지 않으면 장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위산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오메가3는 식사 직후가 아니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도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에 따라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을 중심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추가로 유익한 꿀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특정 기능을 강화하고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 물질은 몸속 흡수 타이밍, 위장 상태, 그리고 다른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은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낮을 때 먹어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오메가3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비타민 B군은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은 흡수 타이밍이 다르고 경쟁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순서로 복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 유산균. 유산균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위가 비어 있을 때 위산 농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강할 경우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유산균을 먼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0분 이상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유산균은 반드시 따로 복용해야 합니다.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피부, 기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니까 꼭 타이밍을 지켜주세요. 유산균 실험 사례입니다. 실제 2021년 영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을 공복에 섭취한 그룹과 식후에 섭취한 그룹 간 장 도달률을 비교했을 때 공복 섭취 그룹의 유산균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위산의 농도 차이 때문인데요. 공복일 때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유산균이 더 많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균 복용법 꼭 지켜주세요. 식사 직후 오메가3. 오메가3는 식사 후,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장에서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오메가3를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 전혀 없는 식사 후에 먹는 것도 흡수율이 낮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3는 반드시 지방이 있는 식사를 한 뒤 곧바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견과류, 치즈 등이 포함된 식사를 했다면 딱 좋은 타이밍이죠. 오메가3 흡수율 데이터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를 공복에 복용한 경우보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 복용 시 흡수율이 2.8배까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트리글리세라이드 티지 형태의 오메가3는 지방이 충분할 때 더 효과적으로 체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메가3 복용법 꼭 지켜주세요. 식후 30분 비타민.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수용성 비타민 B군, C. 지용성 비타민은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식후 바로 먹기보다는 식후 30분 후로 어느 정도 위가 안정된 시점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위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드신다면 성분을 확인한 후 식후 20에서 30분 타이밍을 지키는 게 좋아요. 이처럼 각각의 비타민도 복용 타이밍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 부작용 및 후기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에서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복용한 40대 여성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에 자극을 받아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수용성 비타민은 위산과 반응하거나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식후 일정 시간 후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꼭 비타민은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복용 순서 요약.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 유산균 기상 직후 물 한 잔과 함께 이후 30분은 공복 유지. 식사 직후 오메가3 지방 포함된 식사 후 바로. 식후 30분 비타민 B, C, 종합 비타민 위가 안정된 시점에 섭취. 이 순서를 지키면 각각의 영양소가 체내에 더 잘 흡수되고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 꿀팁.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복용할 때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유산균에 스트레스를 줘서 사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급적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0에서 40도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도 물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하루 2일 이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머나 알람 활용하기. 아무리 좋은 순서를 알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같은 타이밍은 놓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스마트폰 알람이나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각 영양제 복용 시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하루 5초 투자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카페인 피하기.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복용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복용 금지. 다양한 영양제를 한 번에 섞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각각의 시간대를 지켜서 나눠 드세요. 약과의 간섭 주의. 당뇨약, 고혈압약 등과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보관법도 중요. 유산균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며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비타민도 뚜껑을 잘 닫아 습기를 막아주세요. 꾸준함이 핵심.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주기적 점검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계속해서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3개월, 6개월에 한 번은 혈액검사나 건강검진을 통해 영양소 수치와 간, 신장 기능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 철분, B12 같은 경우는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복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을 어떤 순서로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먹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 챙기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